다회용기 배달 사업을 더 넓힐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 자재값이 급등해 시설 재배 농가의 한숨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경비를 줄이려 규정에도 못 미치게 하우스를 짓거나 아예 하우스를 포기하는 농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충북 소방관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했습니다. 업무 의욕을 떨어뜨리는 조직 내 불합리한 행정을 고치겠다며 단체 대응에 나섰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가 2027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내년 1월 당락이 결정됩니다. 충청북도가 상징 조형물 고드미와 바르미를 충주 고구려비로 바꾸려다 제동이 걸렸습니다. 시군별 요구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 충북입니다. 먼저 오늘 충북의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신규 환자는 모두 23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20명, 충주 1명, 음성 1명, 괴산 1명입니다. 이로써 충북의 누적 환자 수는 5,224명, 누적 사망자 수는 73명으로 변동 없습니다. 원자재값 상승으로 건설업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시설 재배 농가들 역시 같은 이유로 비상입니다. 자재값이 워낙 올라 규정에 못 미치게 시설하우스를 짓거나 아예 하우스를 포기하는 농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달 전 공사를 마친 애호박 시설하우스입니다. 이 시설의 철제 파이프 굵기는 시설 기준인 32mm보다 가는 25mm, 파이프 간격도 80cm로 기준인 50cm보다 더 넓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거나 많은 눈이 내리면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걸 알지만 철제와 비닐 가격이 치솟자 품질을 낮춰 지은 겁니다. 튼튼하고 좋긴 좋은데 지금 자재값에 뭐에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농민들이 너무 힘들죠. 그것도 오르고 이거 비닐루 값도 올라가고. 실제로 지난 7월 기준으로 한 업체의 경우 농업용 파이프 가격은 미터당 1,027원으로 무려 61% 급등했고 하우스 비닐 가격도 10.9%나 인상됐습니다. 여기에 파이프 품귀 현상까지 벌어지면서 올해 시설하우스 짓기를 포기하는 농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턱까지 닦아놨지만 오를 대로 오른 자재 구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터만 닦아놓고서 이렇게 배수관까지 다 했는데 짓지를 못해. 지금 파이프 값이고 자재 값이 배로 오르고 그랬으니까. 그렇다 보니 시 보조금 지원 사업도 줄줄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청주시의 경우 당초 60농가에 시설하우스 설치비의 50%를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오른 자재 값이 보조금에 반영되지 않다 보니 62%인 37농가가 공사를 미루고 있는 겁니다. 18농가는 아예 보조금 지원도 포기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그 각종 원자재가 가격이 상승이 되면서 그 가격 인상과 더불어서 공급이 원활치 않아가지고 약간씩 지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설 재배 농민들은 원활한 보조금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보조금의 자재값 상승분도 반영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화재나 폭우, 또 각종 인명 구조 등으로 구급 현장을 누비는 소방관들은 현장에서 순직하거나 쓰러지는 일들도 종종 발생합니다. 세상은 영웅이라 말하지만 내부 조직 실상은 참혹하다며 충북 소방관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해 불합리한 행정을 고발했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지난 6월 이천 쿠팡물류센터와 울산 상가 건물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잇따라 순직했습니다. 제대로 쉬지도 못해 탈진하고 겨우 맨바닥에 몸을 누이는 대원들 모습이 포착돼 더 큰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충북에서도 지난해 폭우 피해 현장에서 인명구조 활동에 나섰다 급류에 휩쓸린 송성한 소방교가 순직하기도 했습니다. 위험이 도사리는 각종 현장에 투입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온 소방관들. 그동안 내부에서 부당하게 강요받아온 무한희생과 헌신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며 노조를 결성했습니다.
가입 대상 가운데 70%가 넘는 소방관들이 민주노총 산하 노조에 참여했습니다. 전 근대적인 소방 지휘부의 행포에 인격은 무너졌고 열악한 처우 등으로 자존감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세상이 말하는 영웅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이들이 최우선 개선 과제로 꼽은 것은 불필요한 행정 업무 개선과 일과표 폐지입니다. 소방공무원 근무 일과표에는 일상 업무, 각종 훈련 등이 시간대별로 적혀 있습니다. 현장 출동을 나가 정해진 시간에 훈련을 못 받는 일이 반복돼도 감찰 대상. 과도한 행정 업무로 시간이 없는데도 훈련을 채우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 모순이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되게 긴장한 상태에서 출동 나오고 그 출동 갔다 오면 다시 뭐 훈련을 해야 되고 또 행정 업무를 해야 되고 또 그런 게 저희가 쌓이다 보면은 그런 상태에서 또 출동을 나가면은 사고 위험성도 높고. 근무 체계를 바뀌고 일과표를 바꾼다면 훈련도 열심히 할 수 있고 피로도 풀 수 있고 그러면 반대로 이제 대국민의 질이 좋아지리라고 생각. 현장 출동 인력을 늘려 소방관의 과로를 누적시키는 현 교대 근무 체계를 바꿔나가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충북소방에서는 지난 7월에도 한국노총 산하 노동조합이 출범해 복수노조가 생겼습니다. 세상은 영웅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노동자라고 외치는 소방관들의 권리 찾기가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아프간 특별 기여자들을 수용한 진천군과 음성군에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잇따라 만난 결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격을 높여준 데 대해 진천 음성 군민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며 행정안전부가 진천과 음성의 특별교부세 각각 10억 원과 맹동 덕산 주민을 위한 마스크 100만 장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송 군수는 또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내륙선의 조기 착공을 위한 사전 예비 타당성 검토 등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했다고 전했습니다. 송 군수는 특히 윤창렬 국무조정실 1차장이 아프간인들은 8주 수용기간을 마치는 대로 제3지역으로 이동할 것을 확언했다며 관내 정착지 조성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제4차 대유행으로 충북도 내 학생 감염도 급증했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8월 한 달 동안 유치원생과 초중고생 170명이 확진돼 하루 5.5명꼴로 감염이 이어졌습니다. 등교 수업이 시작된 지난해 5월 20일부터 지난 7월까지의 학생 확진자가 243명으로 하루 0.6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10배 가까이 급증한 것입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달 25일 이후에는 확진자가 줄며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충청권의 염원인 2027 하계 세계 대학 경기대회 유치전에 막이 올랐습니다. 충청권 유치위원회는 오늘 첫 번째로 유치 의향서를 제출했는데요. 내년 1월 사실상의 개최지인 후보지가 결정됩니다. 신병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7 하계 세계 대학 경기대회 개최지 신청 접수 첫날, 충청권 유치위원회는 현지 시각으로 0시 0분 접수가 시작되자마자 유치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국제대학 스포츠연맹이 지역민의 유치 의지를 중요하게 보는 만큼 접수부터 전략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 나라의 그 지역의 호응도가 유치 결정하는데 아주 큰 영향을 줍니다. 현재 강력한 경쟁 상대로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트라이앵글 리서치 지역이 꼽히고 있습니다. 대학들이 밀집해 있어 경기장이 잘 갖춰져 있다는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2028년 미국에서 올림픽이 열려 중복 개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좀 대륙별 안배를 하는 차원에서 우리나라가 그런 쪽에서는 좋지 않을까. 충청권 유치위원회는 남은 기간 정부 보증서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거쳐 오는 12월 국제행사 승인을 받는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자체 연구 용역에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고 정부가 이미 유치위원회 설립을 승인한 만큼 별다른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습니다. 국제대학스포츠연맹은 내년 1월 후보지를 선정한 뒤 1년간의 실사와 평가 방문을 거쳐
2023년 1월 최종 개최지를 결정합니다. 충청권이 종합국제스포츠대회에 불모지라는 오명을 씻어낼 수 있을지 본격적인 유치전에 막이 올랐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영동 양수발전소 예정지에 건설소 문을 열면서 영동 양수발전소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양강면 3망리의 터를 잡은 영동 양수발전소 건설소는 사무공간은 물론 홍보 전시관과 민원 상담실 등을 갖추고 대민 업무도 수행합니다. 한수원은 오는 2030년 500메가와트급 양수발전소 준공을 목표로 내년부터 도로 이설 공사를 시작하고 지역민을 위한 복합 커뮤니티 센터도 건립할 예정입니다. 한편 한수원은 건설소 개소를 기념해 2천만 원 상당의 지역 농특산물을 구매해 복지시설에 기부했습니다. 충북에 들어오는 입구마다 서 있는 상징 캐릭터 바름이 고드미도 세월에는 어쩔 수 없는 모양입니다. 툭하면 넘어지고 부서져 애물단지로 전락하자 충청북도가 아예 새 조형물을 만들어 각 시군에 일괄 교체하도록 했는데요. 충청북도가 주도한 디자인에 청주시 의회가 반기를 들고 나섰습니다. 심충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북의 상징 조형물인 고드미의 가시 바람에 날아갔습니다. 주변 차량을 덮쳤으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한 번은 바름이가 강풍의 통째로 넘어가 다시 세워놨더니 바로 옆 고드미가 번갈아 넘어가 아예 철거하기도 했습니다. 20년 된 38개 낡은 조형물 관리에 드는 비용은 해마다 2천만 원. 밤길에 무섭다는 민원마저 일자 충청북도가 새 조형물을 만들어 몽땅 바꾸기로 했습니다. 시군마다 요구한 여러 상징물 가운데 충주 고구려비가 충북의 대표 상징물로 뽑혔습니다. 그 고구려인의 북방의 영토 확장 같은 그런 진취적인 기상에 맞게 강우축 그런 또 철도와 연계해가지고 대륙으로의 그 영토 확장이 연상되는 그런 이미지를. 충청북도는 연말까지 16곳을 교체하라며 사업비의 절반인 5억 원을 10개 시군에 교부한 상태. 청주시도 나머지 절반을 부담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2차 추경에 제출했지만 시의회가 예산을 전액 삭감하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청주시가 고구려와 무슨 관련이 있냐며 충청북도가 주도한 디자인에 처음 반기를 든 것입니다. 청주의 정체성을 담았다고 판단하지도 않고요. 미래상을 반영한다고 판단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부서에서는 충북도에서 내려줬으니까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유감을 표명하고 싶고요. 단양과 괴산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도 이달 초 관련 심의를 앞둔 가운데 뜻밖의 반발에 직면한 충청북도는 새 조형물과 관련한 시군별 요구를 다시 검토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정정순 청주 상당 국회의원의 당선 무효가 확정됐습니다. 청주 상당 선관위는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회계 책임자에 대한 1심 확정 판결 결정문을 통지받고 오늘 정 의원의 당선 무효를 공고했습니다. 정 전 의원의 중도 낙마에 따라 청주 상당구는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재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충북도 내 4군데 공공의료기관 노조가 내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 충북본부에 따르면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 또 충북적십자기관지부와 혈장분액센터 소속 노조원 250여 명이 내일 아침부터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파업에는 응급실과 중환자실, 분만실 등 필수 의료 인력을 제외한 노조원들만 참여합니다. 이들은 내일 오전 충주의료원에서 출정식을 갖고 오후 2시부터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전국 보건의료노조는 공공의료 강화와 보건의료 인력 확충, 또 처우 개선 등을 정부에 요구해 왔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내린 비로 피해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단양군 단양읍에서는 산에서 빗물에 토사가 흘러내려 마당이 잠겼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옥천군 옥천읍에서는 지하차도가 물에 잠겨 통행이 긴급 제한됐습니다. 또 청주시 옥산면에서는 침수된 도로를 지나던 SUV가 물에 잠겨 견인됐고 비아동에서는 주택이 침수되는 등 7건의 비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제천시 대랑동의 한 도로에서 1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승용차가 2m 아래 개울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20대 화물차 운전자와 승용차에 타고 있던 70대 부부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진로 변경을 위해 속도를 줄이던 승용차를 화물차가 추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괴산 고추 축제가 내일부터 본격적인 일정을 시작합니다. 이에 따라 괴산 농산물 유통센터에서는 내일부터 나흘 동안 농가가 직접 재배한 건고추를 판매하는 대면 장터가 열리고 대표 프로그램인 속풀이 고추 난타가 펼쳐집니다. 한편 거리두기 3단계 지침에 따라 행사장 내 인원은 50명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또 판매장을 직접 찾지 못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내일 저녁 7시 개막식이 온라인으로 중계되며 사흘 동안 오후 5시에는 이혜정과 최연석, 정호용 셰프가 출연하는 고추 요리 프로그램 등이 역시 온라인으로 중계됩니다. 그리고 괴산군 직영 온라인몰 괴산장터에서는 고추를 할인 판매하고 택배비도 지원합니다. 충북에서도 오늘 83개 시험장에서 대입수능 모의평가가 치러졌습니다. 오늘 모의평가는 고3 재학생과 졸업생 12,500여 명이 응시했으며 발열 등으로 시험장 입실이 불가한 수험생들은 온라인 응시 홈페이지에 답안을 입력했습니다. 개인별 성적표는 오는 30일 응시원서를 낸 곳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뉴스데스크 충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